가족 간의 현금 거래 주의하지 않으시면 모두 세금으로 토해내야 하는 어이없는 상황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차피 내야 하는 세금 합리적으로 따져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니어 정보의 모든 것 걱정마 엄빠 첫째 아들입니다. 우리 엄빠님들께서는 자식분들한테 돈을 줘야 할 때 혹은 손자 손녀들에게 용돈을 줄 때 어떻게 하시나요? 간혹 증여세 등 세금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기록에 남는 것을 피하고자 현금으로 직접 인출해서 주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이렇게 가족 간의 현금 거래 주의하지 않으시면 모두 세금으로 토해내야 하는 어이없는 상황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 벤저민 프랭클린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이 죽음과 세금뿐이다 라고 말했었죠. 어차피 내야 하는 세금 오늘 걱정마 엄빠에서 합리적으로 따져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오늘의 걱정마 엄빠 힘차게 시작합니다. 평소에 금융 지식이 좀 있으신 분들은 현금을 인출할 때 1천만 원 이하로 뽑으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먼저 하루에 1천만 원 이상 인출하면 안 되는 이유를 알려드리면 일정 금액 이상의 현금 거래는 금융정보분석원에 자동 통보되는데요. 이 제도를 고액현금 보고제도라고 합니다. 여기서 자동 통보되는 기준이 1천만 원인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1천만 원 이하로 인출을 하시는 거고요. 그런데 이렇게 현금 인출을 하면 세금 문제에 있어서 자유로울 것이라고 생각하고 매달 몇백만 원씩 자녀분들에게 현금으로 증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1천만 원 이하로 현금을 인출했다 할지라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일단 팩트만 말씀드리면 1천만 원 이하로 현금을 인출했을 때 당장의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특정 사유로 세금 이슈가 생기게 된다면 개개인의 자금 거래 내역이 조회될 수 있다는 사실을 지금부터는 꼭 염두하셔야 합니다. 특히 상속세 조사를 할 때 문제가 되는데요. 돌아가신 분의 통장 내역을 보는 조사는 무조건 이뤄지기 때문에 그동안 금융정보분석원에 통보되지 않았던 소액 현금 거래가 모두 조회되는 것이죠. 보통 과세관청은 상속이 개시되기 전 10년 이내의 금융거래 내역을 샅샅이 조사합니다. 돌아가신 분과 상속인 간 그동안 어떤 거래가 있었는지 일일이 확인해서 사전에 증여된 재산이 있었는지 확인하죠. 그런데 여기서 증여를 했지만 증여세를 내지 않은 재산이 발견된다면 그 당시 내지 않았던 증여세 그리고 가산세까지 덧붙여서 세금 폭탄을 때리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의문이 드는 것이 현금 인출 내역이 꼭 자식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단정 지을 수 있냐라고 반문하실 수 있는데요. 물론 일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현금을 인출해서 부모님께서 직접 쓰셨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상속 후에 조사를 하게 되면 돌아가신 분의 통장 내역과 함께 상속인들의 금융거래 내역을 동시에 조사하게 됩니다. 통장에서 인출된 자금이 실제로 증여됐는지 대조해 보는 것이죠. 가령 돌아가신 분은 부산광역시에 거주했다고 해볼게요. 그런데 상속인은 서울에서 거주를 해요. 이런 경우에 부모님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지역이 주기적으로 서울로 찍혀 있다면 사실상 자녀가 부모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죠. 이 경우 과세관청은 자녀의 금융거래 내역을 조사해서 결국 증여 사실을 밝혀내게 됩니다. 아니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건강이 좋지 않아 거동이 불가했던 부모님이셨는데요. 백화점에서 수차례 명품을 결제한 거래 내역이 있었습니다. 이건 역시 증여로 봤던 경우들이 있어요. 거동이 불가하신 분이 직접 백화점에 가셔서 거래를 했다고 보기 어려웠기 때문이죠. 그럼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소액으로 인출하여 증여하더라도 상속세 조사할 때 다 드러나게 되는 거 아니냐, 그럼 도대체 상속세를 어떻게 줄일 수 있느냐 궁금하실 텐데요. 정답은 다시 돌아가서 10년이라는 키워드에 초점을 맞추셔야 합니다. 아까 과세관청은 상속이 개시되기 전 10년 이내에 금융거래 내역을 조사한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결국 상속 10년 전에 증여가 이루어져야 세금 효과가 생기게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증여를 미리 하는 것이 무조건 좋다, 유리하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때는 보유하고 계신 재산 규모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부채를 차감한 총 재산이 배우자가 있는 경우 10억 원 이하, 배우자가 없는 경우 5억 원 이하라면 미리 증여를 하지 않아도 상속하실 때 일괄 공제나 배우자 공제가 적용되어 세금 부담이 없습니다. 다만 재산 규모가 10억 원 이상이라면 증여를 통해 세금 부담을 낮추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가족 간 현금 거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가족 간 계좌이체 그리고 가족 간 현금 거래 등은 사실 처해진 상황마다 다르기 때문에 오늘 큰 그림으로 보여드린 내용들을 평소에 유념하시고 증여, 상속 계획들을 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세금 상식이나 금융 소식들을 최대한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 예정인데요. 계속 저희 소식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더 알찬 정보와 함께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